조동사, 오늘 할 일은 조동사인데, 조동사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조동사를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말하는 사람의 기분이라는 거예요. 기분, 무드. 대표적 예 하나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어디서 그 어느 해변가에서 외국의 해변가 오스트레일리아 해변가에서 실제로 본 건데 꼬마애가 수영복을 입었어요. 해변가에서. 3살, 4살짜리 애가 그러더니 이제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Mom, I can swim. 그러니까 맘이 뭐라 그랬겠어요, 엄마가? No, you can't swim. 엄마, 나 수영할 수 있어. 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죠, 이거.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걔가, 나 수영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수영할 수 있을 것 같아. Mom, I can swim. No, you cannot, you can't swim. 넌 수영할 수 없어. 그죠? 이거는 보통 말하는 우리 행동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도 몰라요. 애가 진짜 수영의 천재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동사를 공부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can은 뭐다? 기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will이 조동사예요. 미래를 말하는 will 있죠. will. 이 보세요. 요거 he will go there. he will go there. 요 말 있죠. he will go there. 내가 하나만 이게 미래 이게 왜 조동사가 기분이 설명해서 봐요. Will you join us? 이렇게 누가 질문했어요? 야, 우리 미팅, MT 가는데 같이 갈래? Will you join us? Yes, I will.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죠? Will you join us? Yes, I will. 그죠? 미래 가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미팅 때가 돼서 안 갈 수도 있죠.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나중에 걔가 MT를 주선해가, 야, 너 그때 간다 그래놓고 왜 안 가냐? 그럼, 그때는 가려고 그랬었는데, yes, I will. 그런 기분이었는데, 못 가게 됐어. 걔가 소송 걸어 어떻게 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래 시제에 will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시제는 없는데, 시제, 지난번에 공부했죠? 시제에서 will을 쓰는, 다른 거는 이런 거, 시제, 조동사 안 쓰잖아요. 근데 시제에서, 특히 미래 시제에서만 will이라는 조동사를 쓰는 이유가 기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Will you join us? Yes, I will. 우리 같이 할래? 그러니까, 그래, 같이 할게. 그래 놓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조동사예요. 조동사의 특징은 여기 보면 can't 본 것처럼 비동사처럼 부정문 만들 때 not만 붙이죠. 여기 cannot 이잖아요. 이거는. 그죠? cannot. 그러니까 not만 붙이죠. 이거 비동사랑 같죠. 그러니까 일방 동사에는 여기다 뭐 붙이면 do, don't 뭐 이렇게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부정문 할 때. 그런데 조동사는 비동사하고 같이 비동사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의문문과 부정문을 만들어요. can, may, must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can, may, must가 행동의 조동사이기도 하고 판단의 조동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게 헷갈려요. 이래서 이 문법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면 뜻이 하나면 이걸 문법을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그 단어 이런 뜻이야. 그러고 외우면 되지만 예를 들면 행동의 조동사 can만 봅시다. you can play. 이건 뭐예요? 가능이지. 가능하다는 거죠. 넌 할 수 있다. 이거죠. You can play. 넌 할 수 있어. 너는 연주할 수 있어. 너는 운동할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 이런 거잖아요. 놀 수 있어. 이런 거죠. 그런데 똑같은 can이 판단에 있어서 보세요. He can have said so. 그가 그렇게 말했을 수 있다. 이거는 가능이 아니라 판단이죠. 좀, 이게 구별이 잘 안 되면 must를 보면 돼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게 좀 어려우니까. must 돌아가면서 다시 올 건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must. 행동의 must. must는 의무죠. You must do it. 넌 그걸 꼭 해야 돼 하고 must죠. 그지? 너는 해야만 해. 뭐 해야만 한다. 그런 뜻이잖아. 그죠? 근데 must를 판단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He must be ill. 이거는 뭐냐면 그는 아파야만 한다가 아니잖아.
이때는 판단이잖아요. 생각해 보는 거야. 생각의 판단이잖아. 그는 틀림없이 아프다. 다른 뜻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행동과 판단의 조동사예요. 그래서 이거 공부를 따로 해야 되는데 이게 can, may, must를 공부할 때 어려운 점이에요. 행동을 따로 공부하고 판단을 따로 공부해야 돼요. 그죠? 행동을 보면 can은 아까 본 것처럼 가능이죠. You can play. 부정문은 뭘까요? You cannot play. 하면 안 돼. 놀지 마. 뭐 이런 거죠. may는 허가죠. You may go. 갈 수 있어. 가도 돼. 가도 돼. 그런 뜻이죠. 허락해 주는 거죠. 이 may에서 조심할 거는 이 허가의 may에서 조심할 건 부정문이에요. may not이 아니에요. 부정문은. must not이에요. 허가를 금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가의 may의 부정문은 you must not이에요. 금지. 허가 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반대말은 금지란 말이에요. 그죠? You must not go. 가면 안 돼. 이런 거죠. 그래서 may의 부정문은 must not. 시험에 무지무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의무, must. You must do it. 너는 그걸 꼭 해야만 해. 그럼 뭐야? 이건 뭘까? 의무의 반대말이 뭐야? 불필요하죠. 필요 없어. 할 필요 없어. 그죠? 그러니까 뭐라 써요? You need not.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쓰잖아요. You need not do it. 이게 모양만 이렇지 내용을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무나도 헷갈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행동을 공부할 때는 can, may, must 때는 may의 부정이 must not, must의 부정이 need not.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까지 한 것 중에서 꼭 외워야 될 건 요거죠. 꼭 외워야 할 건 빨간 걸로 할까요? 요거 꼭 외워야 할 거죠. may의 부정은 must not, must의 부정은 의무니까 뭐뭐 해야만 해. 부정이 뭘까요? 할 필요 없어. not.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또 외워야 될 게 있어요. 요거예요. can을 부정하면 과거를 어떻게 쓸까요? can은 과거가 없죠. 그래서 can을 부정할 때 can을 과거로 꼭 써야 될 때는 이렇게 써요. be able to라는 구문을 써요. 이거 can과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왜 과거가 다른 시제가 될 수 있냐면 과거나 미래가 될 수 있냐면 B가 과거가 미래가 될 수 있을까 그래요. B는 뭐로 바꿔? 과거는 was, were, 미래는 will be. 그리고 can이 시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must는 그래서 have to, may는 be allowed to. be allowed to는 잘 안 쓰는데 must와 have to 하고 can과 be able to는 무지 많이 써서 이걸 뭐 혹시 처음 공부한 사람들은 외워야 되지만 조금 있다는 이걸 모르면 아예 영어를 읽을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를 거예요. 보면 이런 거예요. I shall be able to speak English. 보세요. 나는 영어, 요게 주어고 목적어인데 가운데 또 이게 전부 다 지금 요게 전부 다 동사죠. 그래서 내가 아까 동사 처음에부터 동사의 덩어리라고 그런 거예요. 말한다는 거는 동사의 뜻이지만 shall 조동사, 미래를 말하는 조동사죠. be able to, can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기분의 조동사죠. 조동사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can의 조동사는 be allowed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영어를 잘하게 될 거야. 근데 왜 will을 안 쓰고 shall을 썼어요? 운명적으로 그게 될 거야. 그죠? will be able to speak는 좀 거만해요. 영어를 나는 말할 수 있게 될 거야. will은 의지지만 영어는 그 의지로 안 되죠. 공부하다 말다 그러죠. 그래서 shall이 훨씬 더 will보다는 좀 점잖은 제대로 된 표현 같아요. You are allowed to go. You are not allowed to go. are not allowed to. 이게 must나 must, you are 허용받지 않았다는 거죠. 허가받지 않았다는 거죠. must는 하시죠. 그치? 말하자면 may의 과거죠. may의 현재형인데 부정문을 썼는데 must not 대신에 금지니까. 그죠? 같은 말이죠. 그죠? must not하고 are not able to. 이거 같은 말이에요. 그죠?
You have to do as you are told. 얘기 들은 대로 you have to do. have to는 must죠. 해야만 해. you have to.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냐면 나중에 이걸 외울 때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면 절대로 안 외워져요. must하고 need not은 아무리 기계적으로 해봐야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확실히 알고 외우면 잘 외워져요. You will not have to do it. have to는 must죠. 근데 not이니까 뭐야? 필요 없다죠. 그러니까 그거 할 필요 없을 거야. You will not have to do it. 그러고 나니까 have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have가 되게 용법이 다양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have의 다양한 용법, 지금까지 한 것만 갖고 정도 보면 have가 이렇게 다양해요. I have a book. 나는 책을 갖고 있다. 이거는 일반 동사인데 상태 동사죠. 이건 진행형 못 쓰죠. 이거 진행형에서 배웠죠. 상태 동사. 근데 do you have a breakfast? 이때 이거는 동작 동사니까 진행형 쓰는 거죠. 진행형 할 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Are you having breakfast early? breakfast also early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Are you having breakfast? 이렇게 쓰면 진행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have가 요거는 먹다는 뜻의 동작 동사가 될 수 있고 have 요거는 갖고 있다. I have 진행형 못 만드는 I have a book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you have only to work hard. have to잖아. have to. must죠.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돼. only. 그죠? You have only to. must에다 only를 쓱 집어넣었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돼. 그 다음에 또 have가 have finished. 완료 시제할 때. 이 숙제 끝냈어요. 지금은 놀아요.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완료, 현재 완료. 그럴 때 finished가 동사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have가 들어있죠. 이것도 조동사랍니다. 근데 요거는 완료 시제를 말하는 조동사죠. have가 이렇게 다양한 용법이 있어요. do도 그래요. do도. 그냥 한다는 뜻 할 때 do를 쓰지만 그걸 제외하면 yes I do 대답할 때 대동사죠. 뭐라고 질문했을 때 yes I do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는 강조할 때도 써요. I do love you. love가 동사가 있는데 또 쓰죠. 강조할 때. 또는 도치할 때 뒤집을 때 never라는 이런 부사가 앞에 나오면 주어와 동사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특수 부분에서 I see such a fellow. 그런 사람 본 적이 절대로 없어요. 라고 말할 때, 강조할 때, 요건 과거잖아. 본 적이 옛날에 없었다면 I saw.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앞으로 못 남기니까 여기다가 did. 강조를 딱 써서, 그게 합치면 쏘죠? 그렇게 합치면 쏘잖아. 그런데 C의 과거가 쏘니까. 그런데 did만 앞으로 넘겨갖고 도치용법 쓸 때, Never did I see such a fellow. 이런 식으로 did를 도치용법할 때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may, can, may, must가 행동의 조동사하고 판단의 조동사가 있다고 그랬죠? 판단의 조동사로 가볼게요. 판단의 조동사. 여기서 이제 여기 되게 중요한 게 나왔는데 요거. 판단할 때 누가 얼마만큼 강조하느냐가 달라요. 예를 들면 he must be ill. 그는 틀림없이 아프다. 제일 세죠. 걔 틀림없이 아파. He must be ill. 이게 제일 세요. 그런데 보세요. He cannot have said so.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어. 말했을 수가 없어. 요거는 요거보다는 덜 하죠. 틀림없이보다는. he can have said so. 그렇게 말했을 수 있어. 요거는 그거보다 덜 하죠. 내가 can 하는데 요거예요. 그 다음에 he may be ill. 아플지도 몰라. 요거 제일 작죠. 근데 왜 내가 요거를 설명하냐면 요거 보세요. can may not 하고 순서가 뒤집어졌죠. 강조의 순서가. 요게 어려워서 그래요. 이것만 볼게요. 요거 보세요. He must not have been ill. 뭘까요? 틀림없이 아프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He cannot be ill. 뭐예요? 그는 아플 수가 없어. 아플 리가 없어. 어떤 게 더 세요? 밑에 cannot이 더 세요. 절대로 아플 수가 없어. 이 소리랑 마찬가지잖아. 그죠? 그래서 판단할 때 긍정일 때는 must가 센데 부정일 때는 cannot이 훨씬 세요. may는 물론
언제나 뭐 아프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아파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하나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보세요. 내가 슬쩍 넘어갔는데 머스트에 뭐가 있어요? have been 있죠. 여기 have been. 여기 보면 have said 있죠. 완료를 썼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살짝 거짓말을 했어요. 뭘 했어요? must나 can이나 may는 과거를 못 만든다 그러는데 어땠어요? 만들죠.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과거만 만들지 미래나 다른 거 못 만들어요. 내가 문법 설명을 할 때 지금 이 문법 공부하면서 이런 학생들이 있을지 몰라요. 아, 문법이 되게 흥미로워서 문법에 대해서 쏙 파고들어야겠다. 그러면 지금 말하고 있는 걸 조금 전에 내가 모순이었잖아. 틀림없이. 앞에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내가 내 스스로 모순을 보여주면 다른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can은 be able to, must는 have to, may는 be allowed to를 사용한다. 사용 못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여기 와서 과거는 이렇게 쓰죠. 완료를 사용해서 과거를 써요. 있단 말이죠. 무슨 소리냐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문법은 완벽한 문법이 아니에요. 완벽한 문법은 없어요. 말의 약속을 완벽하게 설명할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아는 말의 약속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말이 계속 바뀌죠. 유행어 생기죠. 그래서 짱 멋있다 그러잖아요. 짱 멋있다. 짱 맛있다. 뭐 핵, 뭐 이렇게 많이 쓰죠. 그 옛날에 안 쓰던 말이고 옛날에 몇십 년 전 같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라니까. 말이라는 게 계속 변해요. 규칙이라는 게 정확히 있지 않다고. 근데 왜 우리는 규칙을 공부해요? 문법을 왜 공부해요? 모르는 나라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말 같은 경우는 규칙 없이 계속 시행착오를 해서 아주 많이 써서 배울 수 있겠죠. 그래서 영문법을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웬만한 미국 사람보다 잘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과거로는 쓴다. 이렇게 과거, 그지? 과거로는 완료 형태로 이렇게 써서 쓸 수 있다. 그죠? 그것만 예외인 거예요. 아까 말한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이거는 또 특수용법이에요. You may well 이렇게 may 붙은 거 있죠? You may well say so. may가 아니죠. 그냥 여기 may well이 붙어 있어요. may well. 이건 뭐냐면 it is well that you say so. 그렇게 말하는 거 괜찮아. 그런 소리예요. You may well. 아, 이유가 있어 말했겠지. 그런 뜻이에요. You may well say so.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겠지. 그런 소리예요. 근데 이걸 왜 내가 이런 설명을 왜 늦어주셨냐면 may as well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개를 둘 다 많이 쓰는데 뜻이 달라요. 여기 as 때문에 그래요. 왜 다르냐면 as가 나왔다는 건 as 용법에서 나온 거거든요. You may as well go at once는 had better예요. 하는 게 더 좋다 그런 뜻이에요. As you do other things. 다른 거 하는 것만큼이나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그 즉시 가는 게 좋겠어. 가도 괜찮아. 가는 게 좋겠어. 이렇게 쓸 때는 may as well. 그래서 had better랑 같다. 이렇게 외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 두 개가 너무 비슷해서 헷갈리죠.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는 것도 한국의 시험 문제는 약 올리려고 그러는 건지 이런 거 시험지도 많이 내요. 어? 낼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 학생들이니까 학교 시험 보니까 나도 시험에 많이 이렇게 나오고 이게 아주 알려진 문이기 때문에 알려줬어요. 이렇게 복잡한 게 이것뿐만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메이 중에 하나는 기원하는 게 있어요. 뭐뭐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May God bless you. 신의 축복이 있기를. 이게 굿바이의 원조가 이렇게 돼요. 굿바이. 우리 인사할 때 굿바이 그죠? 그게 May God bless you. 신이 너한테 축복이 있기를 하는 인사를 맨 끝에 했었거든요. 그게 줄어들어서 굿바이가 됐어요. May you be happy. 행복하기를. 네? 그 다음에 would, should, could, might. 요거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would, should, could, might. 요거는 시제일치. 이게 지금은 안 배웠는데 이게 화법 갈 때 배울 텐데 이게 이제 could나 might나 can이나 may의 과거형으로 굳이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과거형을 사용할 때 would, should, could, might를 사용할 때 그때 이
could might를 쓰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요거예요. 가정법이에요. would, should, could, might가 보이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야 되냐면 가정법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가정법. 가정법 아직 안 배웠죠? 가정법은 지금 기억만 우선 해두세요. if절이 가정법이죠? if절.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있어요. May I ask your name? 이름을 알려주세요 할 때 please tell me your name 이런 뜻이죠. 이럴 때 might I ask your name은 뭐 부드러운 표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조심해야 될 게 may I ask your name의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야. 현재 둘 다 쓰잖아. 그러니까 현재 may I ask your name 이렇게 쓸 때 might I ask your name도 써도 되거든요. 과거형이 아니잖아. 생각해보세요. 그죠? 이름을 물어볼 때 두 개나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질문해도 될까요? 그런 뜻이에요. 가정법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더 부드러운 표현이란 말이 되는 거죠. 왜 더 부드러운 표현이지? 그건 뭐냐면 가정법. would, should, could, might는 전부 다 뭐다? 가정법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영문법이 끝나고 나면 책을 읽는 훈련을 많이 할 텐데 그때 제일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 두시면 독해할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would, should, could, might가 나오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게 일부러 과거형을 맞춘 거냐. 시제일치라는 게 이걸 can이나 may를 could, might로 바꿔서 과거형으로 맞춘 거. 그럴 때 시제일치라고 그러거든요. 그것만 제외하면 전부 다 뭐다? 가정법이다. 뭐가 들어있다? if의 내용이 들어있다. 이거 지금은 슬쩍 지나가는 내용이지만 앞으로 독해할 때는 어려운 독해 문제들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알면 시험 문제 쉽게 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문법 할 때부터 확실히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앞으로 당장 우리가 오늘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미래동사 보면 will, shall 있고 would, should 있잖아요. would, should 설명할 때 나올 거예요. will과 shall을 검토해보면 will과 shall은 미래를 시제를 표현하는 조동사로 이미 한번 설명을 했어요. 그때 조동사라는 표현은 안 하고 will이나 shall은 미래에 쓴다 이렇게만 했잖아요. 근데 will이나 shall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조동사는 기분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쓰는 거야. He will go there. 그럼 거기 갈 거야. 진짜로?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물어볼 수 있는지 알아요? Really? 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 왜요? 진짜로 갈지는 확정이 안 됐어요. will go는 그가 갈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아이한테 엄마가 태권도 학원에 보내기로 했어요. 근데 어저께도 안 가고 오늘도 안 갔어요. 아이한테 그래요. 너 오늘 태권도 학원 꼭 가. 알았어? 갔다 오면 내가 초코 우유 줄게. 그랬단 말이죠. 근데 태권도 학원 원장님한테 전화 왔어요. 네. 그래서 원장님이 올까요? 그러니까 he will go there 하고 엄마가 얘기했어요. Really? 라고 원장님이 얘기할 수 있어요. 믿고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으시는군요. 정말로요? 그런 뜻이에요. Really? 와봐야 오는 거죠. 그죠? will은 기분이죠. 또 엄마가 아들을 생각하는 기분이죠. He will often sit up all night. 그는 종종 밤을 새서, 그지? 밤새도록 앉아있을 거다. 앉아있는 경향이 있는 것 뿐이죠. He will not listen to my advice. 내 충고를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야. 그죠? 그런 고집이 있어. 그러는 거죠. 야, 가서 좀 얘기 좀 해줘봐. 모르겠어. 걔가 얼마나 고집이 세냐? He's obstinate. He will not listen to my advice.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They'll do. 그거면 돼. 그런 뜻이죠. They'll do. 그거면 돼. 그거면 될 거야. 응? They'll be mine. 추측이죠. 내 걸 거야. Will you open the door? Please open the door랑 마찬가지죠. 근데 please open the door 할 때는 please만 빼라면 open the door 명령이잖아. 근데 will you open the door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기분까지 포함된 거죠?
그 부드러운 명령이 되는 거예요. Will you open the door? 문을 열어주실래요? 좀 더 문 열어봐. 이거보다는 좀 더 강한, 저 부드러운 거죠. 쉘은 미래할 때도 미래 조동사 할 때도 얘기했듯이 미래 시할 때도 얘기했듯이 예언이나 명령이죠. Seek and you shall find. 성경책에 나오죠.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명령문 다음에 and가 나오죠. 명령문 다음에 and 그러면 그죠? You shall find. 이게 seek 명령문이죠. 찾으라, 구하라. You shall love others. 그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명령이죠. 근데 I shall keep my promise. 이건 내가 나한테 대해서 예언하고 명령하죠. 난 약속을 꼭 지킬 거야. 그런 거죠. I will keep my promise하고 좀 다르죠. I will keep my promise는 지킬 마음이 좀 있는 거죠. I shall keep my promise는 이건 거의 뭐 안 지키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내가 뭘 뭐든지 해. 뭐 그런 거죠.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에서 우드, 슈드만 갖고 시제일치가 아니고 가정법을 표현된 걸 좀 봅시다. 어떤 게 시제일치고 어떤 게 가정법일지 구별하는 걸 좀 보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he who would succeed. 이게 주어예요. 동사가 뭐야? must work hard죠? must work예요. 그러니까 must work는 열심히 일해야 한다죠? 그죠? 열심히 일해야 한다. 그런데 he who would succeed잖아. 이거는 보세요. He who would succeed. 왜 would가 나왔을까요? 성공을 하려는 사람. 그런 뜻이죠. 가정법이에요. 가정법이에요. If he would succeed. 그런 뜻이에요. If he would succeed. 그가 만약 성공을 하고 싶다면 가정법이죠. If he would succeed. 그죠? 그러면 he must work hard가 붙은 말이죠. 요거 보세요. He would sit for hours without saying a word. 이때 would는 가정법 같지 않죠? 시제일치 같아 보여요. 왜냐면 아무 말 없이 여러 시간 동안 앉아 있을 거야. 고집, 미래 고집에 나와 있는 그거랑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미래 시제일치. 일부러 섞어놨어요. 잘 보라고. 이게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헷갈린단 말이죠. 그 다음 보세요. I offered him money, but he would not accept it. I offered him money. 내가 그한테 돈을 제안했어. 그런 뜻이죠. 이 현실이잖아요. 현실. 그죠? 과거에 돈을 제안했었어. But he would not accept it. 그는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 이건 가정법이 아니죠. 이거는 he will not. 그게 과거이기 때문에 이게 오포드가 과거니까 will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would를 쓴 거예요. 이건 시제일치란 말이죠. 시제일치하고 가정법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다르다고. 전혀 다른 내용이죠. 그러니까 would you please open the door는 뭐야 이거? 이건 현재라고. 현재 시제가 would you please open the door? 문 좀 열어주실래요? 현재라고. 과거 아니란 말이에요. would. 그지? 그러니까 뭐야? 시제일치. 이거는 시제일치가 아니죠.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동작이니까 이건 가정법을 갖다가 사용한 거예요. 가정법을 사용해서 부드러운 명령을 만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시제일치고, 그죠? 그죠? 요거는 가정법이고, 그죠? 요것도 시제일치라는 거죠. 요번에 두 번째 시제일치는 하나가 없어서 헷갈렸죠. 왜냐면 여기는 과거가 있으니까 요 과거 때문에 여기 시제일치가 됐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그게 없어갖고 헷갈려요. should 봅시다. should는 children should. 이거 가정법이라고 했죠. children should obey their parents. should는 뭐뭐 해야만 한다. 이렇게 해서 외우는 경우 많죠. 뭐뭐 해야만 한다. must하고 ought하고 많이 비슷하죠. 그죠? 뜻이. 이거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근데 요런 것들, 이것도 다 뭐뭐 해야만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해야만 한다로는 단어 공부할 때
한국말로 뭐뭐 해야만 한다고 공부하면 결국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should하고 must하고 ouught를 구별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단어를 한국말로 뜻으로 외우는 경우가 많죠. 지금 선생님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편의상 그런 것뿐이에요. 한국말로 단어를 공부하면 그걸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로 끝이면 나중에 영어로 말하거나 쓸 때 못 써요. must는 해야만 한다. ouught는 뭐예요? 의무가 더 강하죠. 그런 의무가 있다. should도 의무가 강하죠. should하고 ouught의 차이점은 should는 이 행동하는 사람의 의지가 좀 들어있어요. ouught는 그런 거 없어. 넌 무조건 해야 돼. 그런 뜻이 좀 강해요. 지금 선생님이 must하고 ouught하고 should를 비교했죠. 요게 뭐냐? 여기서 지금 문법 시간이라서 내가 단어 설명 많이 안 하지만 요게 뭐냐면 자기만의 단어 사전이에요. 그 세 개를 비교할 수 있고 아 그렇게 다르구나 라고 비교하면 뭐뭐도 해야만 한다고 말할 때 must하고 ouught하고 should를 구별해서 쓸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머릿속에 나만의 사전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단어를 알았다고 말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should나 must나 ouught를 외웠다고 해서 뭐뭐 해야만 한다고 외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단어는. 그래서 여기서 단어 공부를 많이 안 한 이유가 단어는 그래서 문장 속에서 공부해야 된다가 그 소리예요. must는 해야만 한다라고 말할 때 가장 중립적인 단어지만 should는 이건 의무 중에서도 이 아이가 판단을 잘해야겠죠. 아이의 주체가 필요 안 하려고 부모한테 복종 안 하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ouught는 뭐냐면 ouught는 무조건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주어의 의지와 상관없이 차이가 좀 있죠. 그렇게 다르게 쓸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설명할 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가 없어서 예문이 없어서. 그래서 단어 공부는 단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뭘 공부한다? 예문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그 단어 공부하는 법을 잠깐 설명을 했고 다시 돌아와서 이걸 보면 왜 should를 썼을까요? 왜 should를 썼을까요? 요거는 번역을 만약 한다면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번역해요? 어린아이라면 가정법이에요. 네가 어린아이라면 children이라면 가정법이잖아요. if 부모에게 복종해야겠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주체적인 판단을 요구하죠. If you are children, you should obey your parents. They are your parents. 그런 뜻이에요. 마음속으로는. If they are children, they should obey their parents.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should. 그죠? It is natural. 그 다음 보세요. 여기 세 개가 있는데 it is that 구문인데 it is that 구문, 요 세 개, it is that 구문의 중요한 점은 앞에 있는 용어들이 natural. 요거는 이성적인 판단일 경우죠. 요거 이성적인 판단, natural하고 비슷하게. strange. 요거는 감정적인 판단하는 말이죠. insist. 주장을 하는 요 insist, 요 주장하다죠. 요런 단어들이 있을 때 뒷문장이 should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부터 보면 I insist. 나는 강조한다. 강요한다. 뭘 강요해? He should be sent there. 그를 거기에 보내버려야 한다고. should의 뜻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should를 당연히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사 앞에 있는 요 단어들 동사 때문에 뒤에 뜻이 당연히 should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 should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많을까? 굳이 많이 써서. 그래서 이렇게 써요. I insist that he be sent there.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아요. 왜? should를 워낙에 많이 써서 insist를 보면 당연히 should가 들어가야 될 자리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많이 쓰기 때문에 should가 빠지는 거죠. 그러면 order, 명령하다죠. 그죠? desire, 바란다.
내가 바래. 명령이잖아, 거의. 주장, 명령. wish. 부드럽게 말했지만. request. 요청하다. suggest. 제안하다. 말씀이 제안이지 윗사람이 제안하면 프로포즈. 또 마찬가지죠. 제안하다. 이게 위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요 주장하는 거하고 비슷해. It is natural. 당연해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연하다는 말이 말씀하시는 분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말하면 should죠. He should say so.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해 라고 말하는 말이에요. 웃기죠? 이건 강요 거의 그치? 강요잖아. 그게 이성적인 판단. 그런데 말씀하시는 분의 이성적인 판단이니까 뒤에 내용은 뭐뭐 해야만 한다의 뜻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necessary 필요해. 조심해야 될 게 필요해라고 이게 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상대방한테 it is natural. 당연해. he should say so.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지. 강조잖아. 그치? should가 들어있단 말이죠. important도 마찬가지예요. proper. 그러니까 강제하는 판단이 들어있단 말이죠. 적절해. right, 옳아. 좋아. 내 말투를 잘 보세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be strange. 이상해. He should have broken his promise. should 생략한다고 그랬죠? 아까 다 마찬가지죠? 약속을 깨다니까 이상해. 그죠? wonderful. 좋다. 굉장히 좋다. 대단해. 좋다. 놀라워. curious. 흥미롭구만. odd. 이상해. 이게 surprising. 놀라워. regrettable. 후회스러워. 이거 다 강요의 뜻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should의 뜻이 들어있는데 이 should가 생략된 거죠.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이런 것들을 이해를 겨우 했죠. 지금. 그죠? 이해를 겨우 하죠. 그래서 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이걸 다 이해를 하고 알아듣고 그다음에 알아서 쓰겠지. 머리가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할 리가 없어요. 이거를. 그죠? 그러니까 달달달 외워갖고 써먹고 항상 익숙해질 때까지 약속을 하는 수밖에 없죠. I should think so. 이게 should 그렇게 생각했어야 됐었어. 그런 거죠. I should like think so. 근데 요거는 조심해야 될 게 would like하고 좀 달라요. would like to는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뭐랑 비슷하냐? want랑 비슷해요. want. wish to, want to. 그래서 특히 wish to보다는 want가 더 강한데 want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would like, 이 would like to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I want 잘 안 쓰고 I would like to. 더 줄여서 뭐라는 줄 알아요? I'd like to. 영어 회화하시는 분들 공부해본 사람 많이 느끼겠지만 I'd like to. 이런 말 무지 많이 써요. 그죠? I'd like to. 난 뭐 하고 싶어? I'd like to drink 코카콜라. I'd like to drink coke. I'd like to eat something. 그죠? 많이 쓰죠? 이게 I'd like to는 would like to의 줄임말이에요. want예요, want. 나 원해. 그럴 때 I want to는 잘 안 쓰고 I'd like to를 많이 써요. 근데 I want to 쓸 때가 있죠. I want to 쓸 때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들을 때. 왜냐하면 I'd like to는 평상시에 많이 쓰는데 I want to 이렇게 말할 때는 이건 좀 심각할 때는 would like to를 안 쓰고 want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I'd like to drink coke. 이건 괜찮은데 I want you to come to me. 이렇게 얘기할 때랑 I'd like you to come to me 하고 달라요. 느낌이. 그죠? I want to는 정색을 하고 말하는 느낌이 있죠. 조금 느낌이 다르단 말이죠. 또 단어 공부했죠. would like to하고 want는 같은 뜻인데 두 개의 그 느낌, 쓰이는 느낌은 그 문맥을 지금 조금 전에 예문을 들었죠? 그게 단어 공부예요. Should have worked hard in my school days. Should have worked hard. 가정법이죠, 이거. should. 근데 가정법이 뭐예요? 과거죠. 무슨 소리예요? 후회하는 말이죠. I should have worked hard.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할 걸. should. 있었으면 좋을 뻔 했었다는 거죠. 그렇죠? should는 가정법이에요. 그죠? 보이죠, 이제? 여기서 who should come in? 누가 오겠냐? 들어오겠냐? but. 이때 bat은 except예요. except. Our teacher himself. 아유, 선생님 아니면 누가 들어오겠냐? 그런 뜻이에요. 선생님을 아니라면
누가 들어올 수 있겠냐? 어? 가능성이 다른 사람이 있겠냐 이거죠. 그죠? 가정법이죠. He worked hard. rest는 if 뭐뭇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죠? He should fail. 실패하지 않으려고. 그죠? should fail. 가정법이죠. 아직 실패 안 했죠? 그래서 가정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에 일했다. 다시 말하면 요거 두 개 같은 말 많이 써요. 시험에도 되게 많이 내고 시험 내기가 좀 쉬워요. 딱 내고 싶은 욕망이 들 정도로 딱 깨끗해요. He worked so hard that he may not fail. 그죠? 실패하지 않으려고. may not. 그죠? 실패하지 않으려고. 실패할지도 모르지만 실패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must not 쓸 수가 없잖아. 그죠? 그죠? need not이나 must not 쓰기 좀 그렇죠? 느낌이 안 오죠? 느낌이 안 돼요. 그죠? 자세하게 설명 안 하지만 must not, need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못 들어가요, 거기. 또 시험 문제. 요 가정법은 시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특히 외워두는 게 중요해요. 외우라고 그랬던 이유가 있어요. 이걸 다 이해를 한 다음에, 이걸 다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언젠가 천천히 공부해야지. 이러면 평생 이제 문법을 못하는 거죠. 그죠? 가장 쉬운 방법이 기억한 다음에 외워두고 문제 풀어보면 써먹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 내가 얘기한 것들이 나중에 점점 더, 그 뜻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used to하고 be used to예요. 근데 be used하고 used to는 글자가 똑같아갖고 use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수동태로 썼기 때문에 이거 진짜 헷갈려요. 그런데 used to go는 we used to go fishing every Sunday. 일요일 날 낚시를 가곤 했어. 이게 used to예요. 근데 왜 과거잖아 그러니까. 낚시를 가곤 했어.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왜냐면 낚시를 갔다. went 쓰면 되잖아. 그냥 used는 과거니까 고의 과거인 went. We went fishing every Sunday.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써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used의 진짜 뜻은 하나만 더 써볼게요. 여기다 하나 더 써보면 예를 하나 더 넣어볼게요. 외울 때는 하나만 외우면 되지만 설명할 때는 봐요. He used to be a famous player. famous 스펠링이 빨간줄이야. He used to be a famous player. used to be, he was잖아요. 그치? 요 말 대신에 was. 요거랑 두 개가 어떻게 차이 나냐면 he used to be a famous player. 요 말은 was하고 다른 점이 요거는 유명한 선수였다는 과거. 즉 무슨 소리냐면 지금은 아니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used to. 왜 was는 그렇지 않아요. was는 여기다 빼야겠다. 헷갈릴지 모르니까. he was a 헷갈릴 테니까 천천히 설명을 해갖고 구별을 시켜드릴게요. He was a famous player. 이렇게 얘기하면 요거는 과거만 얘기하는 거예요. 즉 무슨 소리냐면 위에 거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은퇴했다. He used to be a famous player. 왕년에 유명했었어. 뭐 그런 뜻이에요. He was a famous, 왜 내가 했어? 이를 자꾸 붙이지? He was a famous player. 이건 뭐냐면 과거에 유명했었어. 은퇴하고 안 한 거하고 관계없어요. 지금은 안 유명하지만 앞으로 유명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유명했었다. 그래도 나름대로, 야, 고등학교 때, he was a famous player in the, during high school days. 야, 고등학교 때는 유명했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그건 잘 모른단 말이죠. 은퇴했다. 완전히 이 페이머스 플레이에서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앞으로 다시 페이머스 플레이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그죠? was는. used는, 그러니까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은 안 간다, 이 소리랑. 그게 들어있어요. 과거하고 다른 거죠, 그게. 그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예요. used to go. 하나 더 이게 어려운 게, used를 과거에 습관으로 썼잖아요? 근데 be used to가 있어요. used to는 I'm used to 하고 여기다가 중요한 게 여기 여기 ing 동명사가 들어가요. 여기 되게 중요해요. 문법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 왜냐면 헷갈리니까. getting up early. 나는 일찍 일어나는데 익숙했다, 이 소리예요. 요게 왜 이런 뜻이 되냐면, I'm used. 나는 이렇게 익숙해져, 이거 I'm used. 내가 쓰여졌다는 거잖아요. 내가 거기에 쓰여져 있어서 뭐해? 이런 거에 의해서 내가 쓰여져 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요 동작에 내가 이렇게 쓰여져 왔다. 이런 식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요게 동사잖아요. 요게 I am used to. 요게 동사예요. 요게 여기서 used to는 요게 위가 동사였지만 이번에는 요게 동사거든요. I am used to. 요게 동사예요. 그러니까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요 전체가 동사죠. 요게. 근데 이번에는 I am used to. 요 쏭태예요. 쏭태. 요게 동사예요. 그리고 to 전치사. 그러니까 gett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getting을 멀리 하는데 내가 내 몸이 그렇게 사용되어 있다. 그죠? 내가 사용진다는 거죠. to getting up. 그래서 I am used to가 나오면 여기 ing로 들어간다. 지금 안 배운 문법 용어들을 막 쓰죠. 그죠? 지금 무슨 소리냐면 문법은 한꺼번에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 쓰려고 노력하지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은 그래서 한 수씩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운 다음에 나중에 이쪽에 돌아가면 아, 그때 그게 이거구나 하고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 조동사는 외울 게 좀 많아요. 근데 조동사는 외울 게 많은 대신에 굉장히 쓸모가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이 쓰게. 동사가 제일 많이 써요, 문장에서. 이 need하고 there가 되게 이상한 동사예요. 왜냐면 he needs 하면 s가 붙었죠. he dares, need는 필요하다. dares는 감히 뭐하다거든요. he needs to, he dares to do so. 그래갖고 보면 needs to, dares to 이래갖고 이거 뭐냐면 일반 동사처럼 쓰였어요. 그죠? 3인칭 다수로 s가 붙었죠. 이렇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부정문이나 부정문 만들 때 he did not, did he do so? 이건 뭐예요? can 하고 비슷하죠? he cannot do so, can he do so? 이거 비슷하죠? he dare not do so, dare he do so? 이것도 조동사처럼 쓰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의문과 부정문을 만드는 방식에서는 조동사처럼 사용해요. 헷갈리죠? 그래서 이것도 할 수 없이 외워두는 수밖에 없어요. 일반 동사로 부정문을 만들 수도 있어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이렇게 쓰는데 he did not do so 쓰는데 you do not need to do that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헷갈리죠?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이 외워두고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가보면 이 조동사가 제일 외우는데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조동사가. 그 앞부분 지금 만약에 이걸 갖고 공부하고 안 먹었으면 앞부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있을 테니까 1장과 2장이 제일 어려워요. 1장과 2장이 동사의 시제, 조동사인데 이 두 개가 제일 어렵고 그리고 앞으로도 제일 많이 나오고 평생 제일 많이 쓸 부분이에요.